발목에 대한 관절염에 대해서는 환자분들께서 많이 모르신다는 외상성 질환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 발목도 이런 반복이 되면 관절염이 오게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몸의 신체 중에 어깨도 있고 무릎도 있고 척추도 있고 여러 관절이 있지만 요즘은 발과 발목 관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우리 유성열 원장, 제가 유성열 유라고 해요. 제가 좀 야단은 아니고 뭐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이름을 왜 성을 왜 바꾸십니까? 류성열입니다. 유성열 원장. 안녕하십니까. 목동 힘찬병원의 정형외과 원장 류승열입니다. 유승열 원장, 무릎이나 어깨는 뭐 딱 알겠는데 발목 관절염이라는 것이 정확히 뭘 이야기하는 것부터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통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무릎 관절염이 많이 오는데 발목 같은 경우에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발목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한 70에서 80% 정도는 예전에 발목이 골절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뭐 발목을 우리가 흔히들 뭐 삔다고 그러죠. 삔다고 이렇게 겹질리는 발목도 이런 외상이 자꾸 반복이 되면 관절염이 오게 됩니다. 발목도 뚜둑 그다음 삐걱 소리가 나는데 이럴 때에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한자한테 해주십니까? 외래를 보다 보면 사실 발목, 뭐 무릎, 뭐 하여튼 어느 관절에 있는 소리 난다고 되게 이제 걱정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환자분들께서 소리가 나지만 통증이 없다, 뭐 다른 증상은 없다라고 하시면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관절이 움직이면서 이제 뼈하고 연골하고 인대하고 근육하고 이런 것들이 주변 조직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제 뭐 뚜둑하는 소리나 이제 뚝하는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 통증이 없다면 일단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발목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 어떤 증상이 발목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는 증상이라고 봅니까? 근데 뭐 당연히 관절염이니까 염증이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호소하는 증상들은 발목 통증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발을 디딜 때 보면은 환자분들께서 관절이 뻣뻣하고 아픈 통증이 있어서 발을 디디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관절염이 오게 되면 이제 관절 안에 있는 연골이 마모가 오면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붓기가 생기고 관절액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팽창이 되고 관절압이 올라가다 보니까 관절 주변으로 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으로 또 부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은 남녀 비율 차이가 50대 중반 이후는 여성분이 훨씬 더 많은데 특히 발목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은 하이힐을 많이 신으니까 발목에 부담이 많이 가서 발목 관절염도 여자분들이 많다. 네네. 어떻습니까? 보통은 이제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유연한 편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하이힐이나 이런 거를 신었을 때 이제 노면이 조금만 이제 울퉁불퉁하다 보면 발목이 꺾이면서 이제 다쳐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워낙 젊은 분들께서 이제 스포츠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남자 환자들 경우에도 뭐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운동으로 인해서 발목이 이제 수상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외래에서 보면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 발목 통증이나 부종이나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왔으면 그럼 의사들은 어떤 검사를 통해서 발목 관절염을 진단하게 됩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엑스레이입니다. 관절염 있는 환자들한테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골 상태라든지 인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MRI 검사입니다. MRI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관절염이 온 상태에서 뼈의 상태라든지 관절을 싸고 있는 연골의 상태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궁극적으로는 엑스레이만으로 판단이 어려울 때는 MRI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 수술을 할 때와 수술을 하지 않고 나을 때를 구별하는 것은 일단 치료를 해보면서 환자의 반응을 보면서 결정하시겠죠? 이거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일단 관절염 단계가 보통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보통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발목 같은 경우에는
주사, 물리치료, 약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주로 하고 있고요. 관절염이 말기라고 해도 실제로 환자분이 크게 불편해하지 않고 많이 아프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뼈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뼈가 뭐 괴사가 오거나 이런 특별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일단 환자하고 얘기해서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고 나서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발목 관절염이 있을 때 뭐 보조기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꾸 이제 관절이 망가져서 관절염이 오게 되면 연골이 벗겨지고 뼈와 뼈끼리 자꾸 부딪히면서 뼈도 상하고 그리고 통증도 많이 오게 되기 때문에 발목을 고정을 해주는 그런 어떤 보조적인 그런 보조기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 증상을 완화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 말기, 관절 유압술이 있고요. 인공관절 치환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목은 사실 주사를 정확하게 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